안녕하십니까. 네.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글을 사랑하시는 분을 위한 문해 창작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사랑하면 문학의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시와 수필 또 소설 해서 장르가 있는데 시에서도 또 글자 수를 맞추는 정형적인 정형시로서 시조가 있고요. 또 수필에서도 고전 수필이 또 있겠고 소설에서도 역시 고전 소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그 장르 중에서 그 문학의 양상의 그 갈래 중에서 우리가 장르를 나누는 글을 하기 때문에 그 문학의 여러 가지 그 분야 중에서 자기가 어느 분야에 더 써보고자 하는 부분은 차츰 생각하면서 더 깊이 있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부터는 그 시 창작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는 마음의 놀이다. 이 시라는 것은 글씨잖아요. 글씨이기 때문에 글을 통해서 내 마음의 표현을 하는 노래죠. 그래서 음악성과 회화성을 갖추어서 마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시를 쓸 때는 수필도 같이 쓰시는 분 계시고 또 수필만 또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복합적으로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시는 상당한 매력이 있어요. 상당한 매력이 있는데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시의 그 짧은 글 속에 불과 해봐야 20줄, 20행 안팎의 수로 해가지고 그 표현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묘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속에는 어떤 메시지도 담겨야 되고 또 주제도 들어있어야 되고 또 글의 영감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글을 읽었을 때 상징적인 그런 어떤 비유의 이미지도 들어있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유하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울림의 글이 되기 때문에 시가 상당한 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 창작을 할 때는요. 몇 가지 이론적인 거를 좀 겸비해서 알고 하시면 훨씬 시원하겠지만 또 이론적인 것만 먼저 추가하다 보면 감성이 뒷받침되어 있어야지 글이 편안한 글이 되고 자연스럽게 잘 드러나는 글이기 때문에 우선 그 내면의 정화를 위해서는 준비 여건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의 창작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좀 더 부연적으로 노하우라 그럴까요? 그래서 단계별로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첫째, 1단계에서는 마음의 문을 열다. 모든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마음의 포문을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 단계에서는 자연의 정서를 찾다, 발견하다, 만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의 정서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삶이 다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친구처럼 같이 지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걸 치유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잘 포착하고 글을 쓸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한다는 것은 상당한 글감을 찾는데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넓은 대로도 있지만 주택가 고즈넉한 안쪽으로 조금 걸어간다든지 아니면 집 주변에 라든지 집 안팎에서 어떤 사물의 변화를 보고 관찰하는 모습을 그려내면은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그 사물을 포착하고 대상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물을 포착하고 대상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발견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모습도 있겠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절로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통해서도 그를 얻을 수가, 체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무대에서 보면 우선 봄에는 그 2월에 추운 겨울에도 겨울을 뚫고 기상으로 나오는 매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화가 사분자 계절을 갖죠. 그래서 매화, 그 다음에 이제 개나리 나오고, 진달래 나오고, 또 4월에 목련, 또 5월에 그 모란 꽃이 피고, 6월에 장미. 그렇게 철철마다 이렇게 무대에서 어김없이 자신의 무대로 출연하는 자연의 모습을 보면 참 신비하죠. 근데 뭐 그걸 과학적으로 보면 발화하는 그 시기 온도가 맞아야지, 온도 조건이 맞아야지 나오는 것처럼, 이 문도 그냥 왔으면 좋겠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상의 변화에서 흐린 날씨가 있으면서 온도, 기상 이런 것이 다 알맞아야지 눈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꽃도 피는 시기가 그 과학적으로 기온이 맞아야 되지만,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차례차례 그 자연의 무대에 출연하는 모습은 그 맞물리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의 모습을, 대상을 발견하는 게 좋겠고요. 또 그 중에 목련을 보면 다른 식물하고 다르게 짧게 끝나지 않고 사계절을 다 놀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봄에 보면 목련의 그 털옷을 입고 있는, 그 발화할 준비를 하고 있는 꽃봉오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고 옷을 벗어버리고 또 3월 말에서부터 4월 초 정도 되면 개화하고, 그 다음 한 2주간 만개하면 잠깐 짧은 순간에 폈다가 어느 순간 비바람 한번 들이치면 후두둑 떨어져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순간의 그 찰나의 모습은 참 그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목련 잎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 또 그냥 있지 않아요. 목련도 늘 꾸준히 준비합니다. 푸른 잎으로서 하나씩 하나씩 넓게, 푸르게, 싱그럽게 바람을 일으키면서, 또 이제 가을이 되면 태양빛에 붉은 황금의 그런 모습을 닮아서 아름답게 변색을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되면 그런 모습을 띄워서 겨울을 맞이하면서 잎이 점점점 갈색으로 퇴색하고, 또 수분이 증발하면서 나중에 결국 땅에 떨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습처럼. 근데 이제 땅에 떨어지는 모습도 그냥 바람에 휘리릭 안 날아가요. 계속 머물러요. 머물러서 주위를 맴돌고 있다가 떠나지 못하는 아쉬움도 보이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것이 다시 이제 한겨울이 되면, 그 다음에 그 빈 가지에도 그냥 있지 않죠. 쓸쓸하게 있지 않죠. 하늘 속에서 달도 내려오고 별도 내려오고, 그 풍경이 참 사이사이에 보면 겨울도 이쁩니다. 그래서 참 사계절을 노래할 수 있는 어떤 꽃식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자연 속에서 하나의 대상을 발견해서 사계절을 노래한다든지, 그 계절을 만끽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서 표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는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 제가 시만이라고 썼습니다. 시만이라는 것은 마음의 눈이에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의 소리는 바람 소리도 있고, 또 빗소리, 또 새소리,
낙엽 떨어지는 소리, 다양한 소리로서 청각 이미지로서 들을 수가 있지만 마음을 열고 조용한 시간에 그 소리를 들으면요, 굉장히 그 비어있는 공간 안에서 그 울림의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고 아름답게 들려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이렇게 해서 글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소리를 통해서, 저는 오감 중에서 굉장히 소리를 통해서 얻었던 것 같아요. 물론 눈으로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밤 늦은 시간이라든지 새벽이라든지 이런 시간에는, 조용한 시간에도 소리를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매일 그럴 수는 없지만 어떤 순간에 하다 보면 맑은 정신이 이어져 가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소리에 대해서 이미지화해서 들을 수 있는, 청각 이미지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1단계하고 2단계는 우리가 글을 쓰는 마음의 어떤 심성이라 그럴까, 부드러움, 고요함, 아름다움, 이런 거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2단계까지는.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서 세 번째 단계는 사물과의 만남은 관으로 헤아린다. 관이라는 것은 요거는 관찰이에요. 네, 관. 네, 두 눈으로, 최고의 두 눈으로, 볼견자잖아요. 네, 이렇게 관을 통해서 헤아려 본다. 네, 그래서 이거는 들여다보기, 들여다보는 거죠. 겉모습만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이쁘다, 곱다, 색이 어떻다, 향이 어떻다, 이거를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 사물의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죠. 네, 우리가 그 간조한다고 하면 더 그 깊은 의미의 언어가 되겠죠. 네, 그래서 들여다보기로 해서 헤아려 보면요,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 그려낼 때 그렇구나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사물의 입장에서 보고 쓰면은 그러하였구나로 바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사물을 헤아려보는, 여기서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는 거죠. 역지사지, 위치하고 있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네. 그래서 배려의 마음으로서 사물을 보는 거죠. 그러하겠구나 하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쓰는 사람은 좀 더 여유가 있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다 가지고 계셔요. 네, 좋은 품성을 지니신 거죠. 그래서 사물과의 만남은 관찰력을 통해서, 이제 들여다보기, 관찰력,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4단계, 네 번째 단계는 사물과의 대화로 합일성을 이룬다. 사물과 대화한다는 거. 무생물을 가지고 어떻게 대화하느냐?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어렵고 이상하고 어색하겠지만요, 사물에다가 인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사물에다가 인격을 부여해서 같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대화체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글이 더 부드럽고 정감이 있는 그런 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대화체를 해서 꼭 사람같이 대화하는 거는 사람 같구나 해서 의심스러울 만큼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걸 이제 의인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의인화 작업을 함으로 해서 사물에 인격을 부여해서 쓰면은 사물과 한 마음, 한 몸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합일성이에요. 합일성이라는 것은 사물과의 동질감이에요. 같이 느낀다는 거죠. 합일의 마음을 느낀다. 네, 합일의 마음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읽는 사람도, 다른 분이 읽는 사람도 그걸 공감을 느끼고 공유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카타르시스를 하면은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감정을 배설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눈물도 날 때는 슬퍼서 하지만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오잖아요. 눈물이라는 것은 하나의 언어예요. 감정이 극대화돼서 나올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의 언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눈물이 글썽하면은 그 사람은 진실하게 서로 마음이 오가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합일성을 이룬다는 것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창장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선 사물을 포착하고 대상을 발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심화는 다가가기예요. 심화는 제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쓰기가 좀 그런데 여기 제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심화는 여기서 심화는 다가가기.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로 열어서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 심한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 다가가기가 심한이 중요하겠고, 가는 들여다보기. 여기는 다가가기, 들여다보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과적으로 카타르시스를 감정 배우,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 2, 3, 4 단계를 나누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가 마음의 노래인데, 다음 시간에는 시를 표현할 때는 서정의 노래, 큰 2번이 되겠어요. 마음의 문을 열었으니까 두 번째는 서정의 노래로 해가지고 쓸 때는 어떤 스토리 전개를 해야 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지화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잘 이미지화 될 수 있는지 방법적인 거, 그런 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한 주 다음에 또 만나실 때는 제가 좀 이제 항상 수업 끝날 때 조금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자연의 대상이 누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늘이라든지 산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이런 게 이제 물의 종류가 있을 거겠고, 뭐 산, 흙, 그 다음에 이제 나무나 꽃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이 근소 차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대상을 1, 2, 3 순서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이 왜 좋은가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똑같은 소재여도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나는 항상 뭐 생각을 할 때는 뭐 하늘을 보고 바라봐 위로해, 뭐 바다는 뭐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서 본다든지, 산은 또 말없이 묵묵하게 그 자리 지키면서 내 길을 지켜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생각의 맥락을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그러한 것은 어떤 글감의 밑그림의 소재가 되니까 다음 주에 또 한 주에 만나실 때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보완적으로 말씀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